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 파도에 대해서 어떻게 파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종류가 어떻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책을 볼까요? 자, 화면을 크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이제 그 탐구하기 1에서 뾰족뾰족, 풍랑, 둥글둥글, 너울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도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바다 같은 넓은 외양에서 이제 파도가 일어나서 이제 연안 쪽으로 진행되어 오죠. 그런데 두 가지의 우리 그 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교수님이 지금 풍랑이랑 너울이란 말을 두 개를 주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도는 풍랑과 너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풍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너울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풍랑. 교수님 읽어볼게요. 풍랑은 바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바람의 속도, 풍속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바람의 불어온 거리, 바람이 분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풍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작은 일렁임이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렁이는 폭이 높아집니다. 풍랑은 파도의 위가 뾰족하고 아래는 둥근 모양입니다. 자, 너울 한번 볼까요? 한 지역에서 발생한 풍랑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바람이 그친 후 해변에 남는 물결이나 그 풍랑이 잔잔한 해면이나 해안으로 이동한 경우를 너울이라고 합니다. 너울은 감쇄된 파도이며 풍랑과 달리 위가 둥근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바람이 생기는 것은 지금 교수님의 이 화면 바로 위에 있긴 한데 일단은 어떠한 외양의 바다의 한 가운데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지속적인 바람이 한 영역에서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파도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풍역대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풍랑이 생겨서 이 풍역대를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잔 물결이 점점 커지면서 풍랑이 되고 그 풍역대를 넘어서 연안 쪽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는 너울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풍랑하고 너울이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볼까요? 자, 외양 바다의 한쪽 한 가운데에서 생긴 어떤 파도는 우리가 풍랑이라 불렀을 때 위가 뾰족하다는 말이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역대를 지나서 연안 쪽으로 할 때는 너울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둥근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위치와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그 파도를 풍랑이라 부르기도 하고 너울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교수님이 재밌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뭐냐면은 파도가 생길 수 있는 조건 아까 풍역대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교수님 학생이 그린 그림이긴 한데 여기 너무 바람을 많이 불어서 얼굴이 빨개졌네요. 자, 일단은 세숫대야지만 세숫대야보다는 목욕통 같이 생겼네요. 그쵸? 자, 이거를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큰 수조, 깊지 않은 수조를 만들어서 한쪽 코너에서 바람을 불게 되면 아마 이 영상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교재 QR코드를 찍어보면은 교수님이 직접 바람을 부는 실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 방향에서 불면 저런 식으로 파도가 일게 되죠. 자, 저런 식으로 이걸 동그라미를 세숫대야를 풍역대라고 친다면 그렇죠? 일단은 바람이 일어나는 그 순간 풍랑이라 부르게 되고 저 끝에 가면 이제 풍랑이라 그러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서 가서는 우리가 너울이란 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여기에서는 이 영상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잠깐만요. 영상을 잠깐 중지를 하고 인터넷을 할지 나중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그럼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파도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파도라 그랬을 때 잔잔한 해수면에 있어서의 파도가 일렁이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위로 올라오는 곳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위로 올라온 곳을 우리가 마루라고 부르죠. 밑으로 내려가는 곳은 골이라고 부릅니다. 마루와 골 사이 이 높이를 파고라고 부르고, 요 사이를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 사이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마루가 되어서 다시 마루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거꾸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위로 볼록 올라간 꼭대기 점은 뭐라 부를까요? 네, 마루라고 부릅니다. 아래로 내려간 오목한 골짜기 점은 네, 골이라고 하죠. 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한번 보세요. 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네, 파고입니다. 파의 길이로 마루에서 또 그 다음 마루 또는 골에서 또 그 다음 골 뭐라 그럴까요? 파장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오는 그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교수님이 이제는 실질적인 우리는 항상 우리 파에 대해서는 이 파도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그림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랑 또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해변가를 가게 되면 파가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해운대 같은 데라든지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파도 발생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파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긴 파의 파고, 파장, 그 다음에 골, 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파도 발생 장치가 있습니다. 6m짜리예요. 6m짜리 여기 한 칸이 2m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도 발생 장치와 연결된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체는 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이쪽과 연결해서 파도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요 자체의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램하고 여기서 어떻게 조판이 움직이면서 파도가 발생하는지는 좀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여기서는 이 파도를 발생했을 때 교수님이 파를 하나만 만들었어요. 단일파라고 합니다. 단일파. 자, 파를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되게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교수님이 요 파도 발생 장치 밑에 줄자를 붙였었어요. 지금 보면은 파도가 하나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건 약간 위에서 촬영한 화면이고요. 자, 또 여기가 마루겠죠. 마루. 그렇죠? 여기가 마루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간 이곳은 골이라고 부르죠. 자, 일단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요 길이를 파장이라 그랬어요. 저기는 이 원근법 때문에 좀 좁아 보이고 여기는 좀 길어 보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한 1cm 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더 정확해 볼까요? 요 마루에서 이 마루까지. 자, 요거를 한 센치당으로 치면은 거의 20cm가 넘는. 자, 교수님 얼굴을 잠깐 움직여 볼게요. 움직여 보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골에서 골. 그쵸? 그 다음에 약간 그 다음에 옮겨가는 골에서 골. 파장. 높이는 1cm 치면은 지금 요 자체는 한 3, 4cm 정도 되어 보이네요. 그쵸? 자, 이것도 마루에서 마루. 이거는 조금 짧아 보이긴 하나요? 그래서 단일파로 만든 겁니다. 단일파라는 거는 파장이 정해져 있고 파고도 정해져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돌린 거예요. 파를 하나만 만드세요. 이렇게 프로그램에다가 저장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를 하나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단일파가 여러 가지 합쳐지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중첩파라 불러요. 중첩파. 자, 일단 단일파를 영상 촬영한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아까보다 조금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단일파네요. 아까 사진보다. 다시 한번 볼까요? 스톱. 스톱. 자, 조금 더. 자, 조금만. 오케이. 여기가 마루. 여기가 골. 여기 또 다른 마루. 이런 식으로. 주기는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주기는 이거를 보통 이제 시간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학생들하고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하면은 거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스탑하고 그 다음에 마루에서 하면은 정확하게 주기를 또 잴 수가 있죠.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그림으로만 항상 책에서 배웠던 그 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진짜 파를 우리가 막 바다에 가서 볼 수는 없고 그다음에 모든 자연상은 파가 여러 가지로 섞여 있고 방향도 다르고 바람도 다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의 단일파의 파장과 마루와 골과 그 다음에 그걸 확인을 하고 파고등을 확인을 하고 길이를 재어보는 실습을 할 수가 있죠. 자, 교수님이 이제는 그런 단일파가 몇 가지가 합쳐진 중첩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요 조판부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 아까 컴퓨터에 의하면 이거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움직이게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파를 만들고 있어서 그것이 가면서 만약에 큰 파장이 가면 그 뒤에 작은 파장이 겹쳐서 가게 되고 또 다른 파장이 겹쳐서 가게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게 다양하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각각 다른 파장의 길이를 내뿜고 이건 조금 길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작게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교수님이 파를 만들었을 때 보이는 것을 보면 가다가 높은 약간 파고가 보이고 그거는 중첩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약간 일률적으로 약간 플랫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파장끼리 서로 마루와 골이 겹쳐져서 상쇄되어 약간 플랫하게 평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러 가지 파를 합친 겁니다. 그쪽 약간 파가 높아질 때가 있고 약간 평평할 때가 있고 또 파가 높아질 때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파가 일률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얘는 여기 항상 떠 있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보면은 이거는 파가 이거는 중첩된 거야. 그 다음에 약간 또 잔잔하게 갑니다. 그러다가 오케이. 자, 그러면 교수님이 이 프로그램을 조금 설명하고자 해요. 자, 이 프로그램은 이쪽에 프로그램이 미리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방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파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를 찾아서 우리 공학자들이 관련된 어떤 식을 만듭니다. 식을 만들어서 교수님은 보통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일반파, 단일파와 그 다음에 중첩파, 그 다음에 쓰나미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파고의 높이, 그 다음에 주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넘버 오브 웨이브라고 되어 있어요. 교수님이 100개의 파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나오는 순서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가 겹쳐서 중첩된 것과 상쇄된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수님 또 얼굴을 잠깐 옮겨 볼게요. 자, 위에서 보면은 이 파가 아까 본 것처럼 되게 중첩되면 좀 높이 올라가고 약간 상쇄되면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큰 파고와 약간 작은 파고가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되게 플랫한 경우도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아까 봤던 그 그림하고는 사진하고는 되게 단일파와 중첩파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래프적인 건 우리 중학생이 이해하기가 또 쉽지는 않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서 파를 조판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건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을 때 아래 올라갔을 때 중첩, 상쇄, 중첩, 상쇄, 중첩, 상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교수님이 하는 걸 한번 좀 더 볼까요? 여기는 웨이브를 200개를 넣었네요.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역시 웨이브가 되게 다양한 것 같을 때 파고 높이와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이 올려놓은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제 웨이브의 하이트라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200개입니다. 200개.
그래서 교수님 보통 만지는 거는 여기 하이트, 파고와 주기와 그 다음에 요 넘버입니다. 노란색은 보통 프로그램에 저장돼서 나옵니다. 자, 이것이 조판부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 볼까요? 자, 조고에 따라서 그 파고의 높이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를 반복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일종의 우리 자 파도를 일으켜서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면 되돌아오는 파가 있는데 여기서 물이 넘치지 않은 거는 우리 방파제 역할을 하는 돌을 놨기 때문입니다. 자, 교수님이 여기까지 지금 수업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파를 일으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단일파의 경우 어떤 관측 자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중첩파로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파도 발생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파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되게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쓰나미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레저 타운을 만들어 놓고 아까 조금 전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파를 봤을 때는 레저 타운이 되게 안전한데 나중에는 쓰나미가 밀어닥칠 때 그 레저 타운이 침수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저 타운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파제를 세우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다음 차시에서도 공부를 할 거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오늘 수업 이만합니다. 감사해요.